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분할 매수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분할 매수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분할 매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분할 매수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지, 분할 매수는 어떤 건지, 그다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할 매수가 뭐냐면 뭐 쉽게 생각하시면 분할 나눠서 매수 산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내가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사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매수를 할 때에도. 그래서 분할 매수 중에서도 균등과 가중으로 나눠지긴 합니다. 균등 똑같이 나눠 산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잡으면 100, 100, 100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눠서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가중은 뭐냐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더 크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잡았다. 두 번째에서는 뭐 200, 세 번째에서는 300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등하고 가중 뭐 분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해드리는 강의를 듣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분할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분할 매수하는 이유는 가장 간단해요. 우리가 최저점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서 반등하는지 유추하기가 엄청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어떤 뭐 주식 유튜브를 보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눠 사라. 분할 매수가 그래서 우리 주식하는, 그리고 매수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들은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할 매수다. 근데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지구간대를 그려놓고 이 지지구간대에서 마저 사는 거예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이 지지구간대 왔었을 때 매수,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지지구간대에서 매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지지구간대를 그려놓고 내가 지지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여기서 반등 나올 때 매수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똑같이 내려오고 반등 나올 때 매수하는 방법. 물론 우리가 딱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분할 매수는 그냥 지지선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지지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시점들을 매수 잡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걸 알 거예요.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지구간대에서 그냥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난 여기서 주가가 지지구간이라 생각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걸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반등이 안 나오고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비중은 비중대로 늘어났고, 예어 비중에도 그다음 여기 위에 비중하고 중간 비중하고 둘 다 담았기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 손실률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분할 매수 하다가 손실이 더 크게 나간다. 내가 위에서 분할 매수 생각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종목 5연승 했어요. 다섯 종목 연달아서 익절했는데 마지막 종목 하나 손절했다고 오늘 벌었던 수익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많아요. 그럼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하냐? 그냥 지지구간에서 매수하지 말고, 그리고 지지구간에서 반등 나오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떨어졌다가 반등 나와서 매수했는데 그냥 여기 요 윗자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요. 똑같이 여기서 담았는데 요 자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로록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분할 매수를 할 때에는 적어도 이 생각은 하세요. 내가 지금 종목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해당 종목,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으면 이 A라는 종목이 없어요. 그리고 분할 매수하는 이 시점이 됐었을 때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종목이 없는 상태에서 분할 매수 시점이다.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왔었을 때 내가 과연 매수를 할 수 있는가? 예시를 한번 드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종목이 없는 상태예요. 탑비중에 담은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빠져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주가가 빠졌을 때 과연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시점이 맞는 거고요. 할 수 없다. 뭔가 불안하다. 뭔가 어색하다. 또는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할 시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내가 여기 오면은 매수하기로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보통 분할 매수 들어가는 시점들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천천히 빠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떻게 빠질 때도 있어요? 올라갔다가 확 빠질 때도 있어요. 나는 천천히 빠질 거 생각을 해서 여기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주가가 확 빠져버리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가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 자, 나는 천천히 빠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시 천천히 반등 날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급격히 빠져요. 1차 지지구간 때 이탈해서 2차 지지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1차에서 담는 것보다 2차에서 2번 담는 게 낫지 않을까요? 2번을. 그래야 평단도 더 낮아지고 똑같은 비중이라 했었을 때 내가 대응하기도 훨씬 더 편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뷰, 어떤 전략, 어떤 시나리오를 짰는지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내가 신규 매수를 했었을 때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이어야만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다. 보통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떨어질 때마다 잡아서 손실이 커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손실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A라는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봤던 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평단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목을 보고 똑같은 종목을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사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분할 매수 단가만 보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수익률과 손실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건 뭐냐? 분할 매수를 했었을 때 내가 지금 자리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라. 신규 매수를 과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가? 아시겠죠? 자, 신규 매수를 했을 때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내가 봤었을 때, 이 자리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 자리에서 거래량 터지고 반등 나와서, 매수 물량도 들어오니까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게 되면은 내가 봤던 뷰랑 달라지거나 아니면 전략이 바뀌었을 때 따라가질 못해요. 이미 내가 봤던 뷰로 너무 한정적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신규 매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떨어질 때마다 사지 말아라. 두 번째는 신규 매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라. 그럼 세 번째. 자, 종목이 지지 구간대를 내가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1차 지지 구간대도 있고 2차 지지 구간대도 있고 3차 지지 구간대도 있어요. 근데 지지 구간이 3개만 있는 게 아니죠. 4개, 5개, 6개, 7개, 8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디까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1차에서만 담을 거다? 가능하죠. 3차까지 담을 거다? 가능하죠. 7차까지 담을 거다도 가능해요.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기서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가를 보다 보면 추세라는 게 있어요. 추세. 주가의 방향을 이어가는 힘. 주가의 방향을 이어가는 힘. 근데 우리가 우상향 종목들을 매수하다 보면 앞전에 지지 구간과 이런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주가가 여기까지 빠져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여기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앞전에 있는 지지 구간과 이 추세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겠죠.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되면. 자,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얘는 앞전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못 이어가고 있어요? 추세는 이렇게 돼 있는데 못 이어가고 있죠. 그렇게 됐었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냥 마냥 지지 구간만 그린다라고 해서 내가 분할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추세를 보고 내가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의 지지 구간들을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단타 단기와 대형주들의 분할 매수가 나눠지는 편이에요. 단타 단기는 추세 종목, 그 다음에 흐름을 타는 걸 좀 많이 해요. 현재 상승 흐름, 이 파동. 그래서 분할 매수가 보통 많아야 3차 정도까지 나갑니다. 3차 많으면. 앞전에 있는 추세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앞전에 있는 고점, 앞전에 있는 저점, 그 다음 중간 라인 하면 3차 정도 들어가요. 보통. 근데 대형주들은 저는 보통 5차에서 10차까지 들어갑니다. 5차에서 10차. 적으면 5차 정도, 많으면 10차 나누게 돼요. 그 이유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 느낌보다는 파동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추세들부터 큰 추세들까지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나눠지는 거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냥 내가 앞전에 있는 지지, 여기까지만, 저기까지만 하지 말고 추세나 내가 종목을 들어가는 이유들을 뒷받침해서 분할 매수를 차수를 나눠라. 그게 기본이에요. 이것만 돼도 내가 분할 매수를 했었을 때 적어도 다양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보고 있는 손실보다는 줄어들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손실보다는. 그리고 여기서 분할 매수를 이제 내가 이 정도 기본을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가중이냐 여기 균등이냐 요걸 나눠야 되고요. 다음 이제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가중이냐 균등이냐. 두 번째는 돌파냐 눌림이냐. 여기에서도 포지션이 달립니다. 돌파인데도 불구하고 가중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돌파인데도 불구하고 균등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돌파 자리에서는 제가 70%를 담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렇게 남을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눌림인데도 가중과 균등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4개를 가지고 추가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알려드린 건 굉장히 좀 기본적인 분할 매수를 했었을 때 가장 기초적인 얘기예요. 이 내용들을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놓고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요거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잘 정립시켜서 분할 매수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 보자. 항상 100%는 어렵지만 내가 승률을 70%, 80%, 90%까지 올릴 수는 있다. 저도 손실 낼 때 있고 저도 아쉽게 패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놓고 이거를 잘 적용시킨다면 적어도 내가 지금 있는 승률보다는 올릴 수가 있을 거고 손실률은 깎일 것이고 수익률은 더 길 것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또 승률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들을 해보고 다음 강의 잘 기대해 주시면서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들 또 댓글, 그 다음에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 열심히 또 준비해서 이쁜 자료들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